네, 오늘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어렵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너무 고민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난소의 작은 낭종들, 작은 혹돌 같은 이런 낭종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난소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별한 증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면 반드시 불임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 보더라도 그렇고 어디 교과서나 이런 데를 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고민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제가 증후군 이렇게 썼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증후군 범위를 다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이것은 왜 나타날까? 사실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니까 호르몬을 투여하면 된다? 글쎄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호르몬이 불균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담음입니다. 담음. 자궁이나 난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담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찬 거, 날 거, 센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과하게 들어서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데 체질적으로 볼 때 난소 쪽으로 자궁 쪽으로 노폐물이 잘 쌓이는 체질이 있어요. 살이 쪄도 가슴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배가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다리 쪽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엉덩이에 살이 붙는 사람이 있듯이 이 노폐물이 쌓이더라도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담음이라는 게 여기 쌓이면 이거 담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혹이고 또 코 속에 생길 수도 있고 눈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자궁에 생길 수도 있고 난소에 생길 수도 있고 위장에 생길 수도 있고 장에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피부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고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음이 쌓여서 즉 노폐물이 쌓여서 담괴가 되는데 이 담괴가 난소의 속에 여러 개 이렇게 낭을 이루어서 다라는 건 다 많이 이런 뜻이에요. 다 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괴가 난소 속에 여러 개 있는 것을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찬 거, 날 거, 센 것을 먹어서 이런 병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적치가 뭐냐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 혹이 생기는 건데 해필이면 난소에 혹이 생겼다. 자궁에 근종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해필이면 난소에 생겼다. 그래서 난소가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적치라는 게 왜 생기느냐. 의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밥을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 처음 들어보지 않죠? 처음 들어봐요?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그랬어.
그 소가 된다는 게 뭐야?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적치라고 얘기해요. 그게 해필이면 난소에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졸릴 때는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와서 300보를 돌고 와서 자면은 괜찮아요. 덩어리가 안 생겨. 난소낭종이 안 생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지 않아. 그런데 밥 먹고 나서 졸릴 때는 것은 적치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요거는 식후에 하나는 식후 바로 누우면 원기가 부족돼도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기가 원래부터 허약한 사람도 있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원기가 손상됐어. 그래도 원기가 손상되잖아요. 또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도태돼 가면서 원기가 쇠약할 수도 있죠. 그것도 다 원기가 쇠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가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인 것도 있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늙어가면서 오는 것도 있고 그것도 바로 덩어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소낭종이 생겨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선천적인 요소가 일 가능성이 많죠. 맞죠? 또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폭식입니다. 말하자면 아침 잘 먹고 저녁을 적게 들어야 되는데 저녁을 폭식을 한다. 그럼 반드시 혹이 생겨요. 반드시 혹이 생겨요. 항문에 생기면 치질이에요. 난소에 생기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위에 생기면 위암이에요. 장에 생기면 장암이나 장괴실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섭생을 잘 지켜라. 병은 다 거기서 시작돼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어이쿠 이 불임되겠구나. 천만에. 그런 경우는 아주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왜 오는지를 모르니까 아이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섭생만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너무 어려운 말로 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아이쿠 생리불순으로 인해서 가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야. 배가 자꾸 이렇게 살이 쪄서 가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야. 임신이 안 돼서 가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야. 어이쿠 나는 큰일 났다. 이러니까 큰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낭성 증후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생리가 불순해져요. 또 무월경이 돼. 생리가 잘 나오다가 생리가 안 나와. 어떤 경우는 1년에 2번만 해. 그 다음에 생리가 아닌 때 생리를 몹시 해. 부정출혈. 또 이 생리 자궁 쪽으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여드름이 나든지 기미라든지 잡티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여드름 가서 짜보면 뭐해? 기미 없애면 뭐해? 자궁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걸 좀 해줘야지.
생리가 불순해서 그러면 생리불순을 치료해 줘야지. 그게 근본 치료예요. 그게 다 호르몬 분비 이상이에요.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이 대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우리가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도 먹는 거에서 와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서. 찬 거, 날 거, 센 것을 많이 먹거나 마시면 담음이 와. 밥 먹고 들어놓으면 적치가 생겨. 예? 또 폭식. 살이 찌니까 굶었다가 왕창 먹어. 참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가서 토해요, 또. 어떠냐면 이래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냥 욱 나온대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손 넣어야 나오는데 손 넣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된 사람은요. 그냥 배만 약간만 이래도 그냥 나온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폭식. 이게 의해서 식적이 생겨요. 폭식에 의해서. 저녁 많이 먹으면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이 있죠. 또 조금만 잘 먹으면 살이 자꾸 찌는 사람이 있죠. 물론 체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이 생겨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런 밥 먹고 바로 눕는 거 이거에 의해서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생활의 법도만 잘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치료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리도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하혈은 아까 보면 하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혈 중에서 화가성에서 하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얼굴이 뻘겋거나 코가 뾰족하거나 얼굴이 돌출되거나 눈이 동그랗거나 눈이 약간 튀어나오거나 입이 약간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에 의해서 하혈이 많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도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화가 오르지 않게 하는 이런 평소의 생활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소해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안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활의 법도 가지고 잘 치료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